코리안타임 대표 박수환입니다. 일단은 어제 성적표가 나와서 성적표를 학생들에게 이제 스캔 받고 있는 중이고, 저희 원래 이제 목동에서 한 12년 정도 이제 입시를 했어요. 입시는 두 개가 있잖아요. 수시하고 정시. 그다음에 수시가 이제 교과 전형이 있고 학종 있고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총 자석을 차지하는 게 전국적으로는 78%였죠. 올해 고3까지는. 정시가 22%였고, 정확하게 한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7년엔 정시가 70%였고 수시가 30%였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자꾸 로테이션되면서 계속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정시는 대학들이 좋아합니다. 상위권 20개. 대학들은 학교 내신이 1등 문제라고 해서 학생이 우수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확장이 되겠죠. 왜? 좋은 학교들에서 정시로 학생을 뽑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는 이수 과정 때문에 내가 수능 때 보지도 않는 일본어 선생님, 한문 선생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 2006년 이때 어떤 분들이 이제 국가에 많이 생기냐면, 당신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선생님, 이거 성적도 안 들어가는 거 제가 학교에서 왜 두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 교권이 무너진다. 그래서 수시로 강화를 한 거예요. 국가에서 공무원을 뽑았는데 이 공무원들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놓은 꼴을 만드는 거죠. 국가에 때는 수능이 아주 나쁜 시험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도입하고. 그래서 학생님들에게 이 펜대 끝에서 권력이 나오게끔 많이 이제 밀어준 게 수시가 됐고,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의 공부 머리에 따라 또는 전교 등수에 따라 갈 수 있게 해주는 퍼센트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교과로 잘 갈 수 있는 건. 교과로 잘 갔다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전교 1, 2, 3, 4등 정도고, 그 뒤에 잘 못 가는 게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본박동이나 부천시의 이제 현실이 돼요. 왜 전교권인데도 예를 들면 카대나 이나대나 인천대를 가고, 좀 잘 풀렸다고 하면 광대, 국민대, 숭실대를 가고, 그 밖에 더 잘 가는 경우는 그냥 그 학생이 워낙에 똘똘하게 가는 경우지, 어떤 쉬운 거나 범박거나 소소한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양산을 해서 그렇게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던 2007년에 이제 그 변동성이 조건을 좀 세워주자 해서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점점 발달했고, 교과는 특정 아이들의 영역이니까 생활 기록부나 자소서나 특별 체험, 동아리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스펙을 쌓게 해주는 걸 갖다가 평가하겠다는 거죠. 상당히 주관적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들을 만들 때 이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법을 만들 때 도입됐던 사람들이나 고급 정보 소유자들이니까 그게 이제 한 12년 만에 터진 게 수능경로고 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저희 코리안타임하고는 목동에 있을 때건 여기에 지금 왔을 때건 그냥 수능이 정답이다 또는 수능만이 답이다 계속 이걸로 갔어요. 근데 국가정책과 계속 역행을 했죠. 계속 역행을 했지만 한 번도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교 한 20개 대학에서 계속 수능 잘하는 학생을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세계 중3 엄마들의 고등부를 진학시키는 중등시장의 세계나 고3의 학부형들의 세계에서는 중간 기말 1년에 4번이니 여기서 우리 아이가 전교 몇 등이냐, 이게 엄마 자신의 자아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애가 6학년 때까지 잘했고 이 잘했던 걸 중학교 1, 2, 3년 동안 유지합니다. 그래서 계속 영재 또는 천재까지는 아니어도 영재다, 수재다, 얘는 뭔가 일을 터뜨릴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고1에 가서 첫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천차만별의 이제 형태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위로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래도 부천고에 왔으니까 부천고가 아닌 학교들보다는 잘하는 거야. 나는 특목고에 왔으니까 내신이 4등급, 5등급인 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만족하게 되면서 막 여러 가지 경우에서 나뉘는 게 고등부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고3들은 오시지 못하게 하고 고1과 예비고1과 예비고2로 한정한 건, 현재까지 고1 엄마들은 계속 희망을 갖습니다. 수시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이번에 이제 황정무 소장이 아주 체계적인 데이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가가 발표한 게 이제 현재 고3 40%잖아요, 정시.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점점 확장될 거예요. 발표한 게 40%면 실제 작업은 46%에서 50%입니다. 수시 2월이라는 게 있죠. 그걸 또 설명해 드릴 거고, 그 결과 지금 현재 1년을 고등부 생활을 했지만 남은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계속 내신을 올리려는 싸움을 할 거고 혹은 스펙 쌓기 게임을 할 겁니다. 국가에서도 40%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예체능들을 죽인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했으니까 달래야 되고 뭔가를 발표를 해야만 돌파구가 나오기 때문에 예체능 쪽을 다 줄여서 정시에다 배분을 하니까 정시가 늘어나게 보이도록 실제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수능 잘하는 애들한테는 좋아졌습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수시는 6개 쓰죠? 6개 쓰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학교에 붙은 아이는 그 밑에를 다 붙게 되죠. 얘가 제일 좋은 대학에 등록하는 순간 다 빵꾸가 나죠. 그런 애들 쭉쭉쭉 빠져나간 자리를 정시 인원도 채우니까 발표가 40%라는 건 실제 좌석은 46%, 5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게 고2예요. 현 고2, 예비고3. 그럼 현 고1이 지금 여기 오신 어머님들 중에 2년차를 모셨으니까 현 고1 어머님들은 거기서 다시 5%에서 7% 더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표상 45, 6% 구간일 거고 실제 좌석상 50, 2, 3, 4, 5% 과정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3 졸업을 하고 고1 어머님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 이분들한테는 이제 60%의 좌석이 넘어가는 거죠. 정시로.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건 이제 최저 등급을 따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잘 시키셔야 돼요. 근데 오늘 수시 설명을 한 건 그렇습니다. 왜 했냐면은 수시가 지금 축소될 거잖아요. 정시가 확대될 거잖아요. 사이클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다 다시 이렇게 이제 정시로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씀 드려보셨죠. 그런 것처럼 꼬리표는 가까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는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올해를 받은 어머님들의 이제 이 A라는 산정 기준 같은 거를 이따 수시 설명할 때 해드릴 거예요. 그 생기부 관련, 뭐 여러 가지 뭐 자소서 관련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의 정시 설명이랑 같이 이렇게 엮어놓은 거는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되고 중3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랑 현재 고1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수시 설명에 와서 자격이라는 건 없죠. 정보 싸움이니까. 하지만 그게 실제 우리에게 실이득이 되게 하려면 적어도 내가 진학한 고등학교 전교생이 3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에서는 3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에서는 30등 안에 들어야 돼요. 전교 30등 안에 들어야 인서울 끝자락까지 교과로 붙어요. 3.0등급은 2등급 끝자락이 전교 11%니까 33등이에요. 300명 기준. 34등 아이가 받는 내신이 3.0등급이에요. 3.0등급으로 합격하는 대학은 어디일 것 같아요? 경기대, 그 다음에 수원대, 안양대, 성결대, 용인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고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겨냥해서 하질 않아요. 근데 거꾸로 3.0이라는 게 얼마나 따기 힘드냐면 내신이 우리가 전교 11% 안에 들어야 돼요. 11% 끝자락이 2.9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10%의 어머님들에게 수시라는 교과라는 장은 열려있다는 겁니다. 네, 교과 전형을 내가 수원대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중간기말을 하자 이런 부모님들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200명짜리 학교에 보내게 됐을 때는 이제 전교 20등, 300명일 때 전교 30등 이게 경기권으로 나가기 직전 교과 과정이다. 이 교과를 완화해 주는 게 바로 학종이다. 그럼 학종의 경우는 아까 3.0은 수원대 이렇게 이게 교과라고 치면 학종의 경우는 3.0이어도 인서울의 끝자락 학교들을 갈 수 있게끔 좀 더 열리죠. 기회가 5%도 열려있고 보통 여기 범박고나 소사시원 애들이 내신이 2.4등급이면 학종 어디 쓰냐면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동여대. 교과가 2.4면 그런데 택도 없고요. 교과 2.4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정직하게 얘기해 드리려고요. 수시에 설명에 많이 오셨다고 수시를 막 미화시키고 이러면 안 되고 수시는 자격이 있는 영역대가 있다. 그분들에게 이 수시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럼 오늘 와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 참 유익했군. 이렇게 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오늘 와서 이걸 딱 듣고 나는 자격이 없군. 나는 정시해야겠군. 이게 상당히 좋은 정보가 되는 거지 내가 오늘 이 설명에서 멀다라고 내가 이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왜? 무지한 채 3년을 가는 것보다는요.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 설명으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수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 설명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옥석을 다 가려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한 패키지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 정시를 다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해야 이런 거였군. 우리가 완전히 치우쳐서 잘못 생각했군을 정확하게 하려면 수시로만 정시는 하지 않고 수시로만 계속 학교들을 컨설팅해주고 다니는 소장님이에요. 황정은 소장님이.
현재 아람입시학원의 입시전략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고 부천에는 여러 고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시고 큰 강연을 받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람입시에 가서 정시를 세팅을 해 주었고 저희가 수시 쪽에 제가 철학이 종시만이 간다 이랬잖아요. 근데 수시에 상당한 시장이 10% 이상은 수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부모님들의 니즈를 우리가 채워드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해서 오늘 모셔왔어요. 황정문 소장님 모셔서 이제 설명을 약 90분 정도 진행될 거예요.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 많이 오신 것 같고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 그리고 혹시 이제 고3 올라가시는 어머님들 오셨나요? 고3 어머님들도 오셨고요. 그래서 일단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필요 없는 얘기들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실질적인 얘기죠. 네.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500명 정도를 상담을 했고 이거는 학원생들 상담하는 거 말고 부천에 있는 또는 저희 학원이 이제 상동에 있으니까 그러면 마땅한 부평이거든요. 근데 부평인데 인천에도 하는 데가 없어요. 입시 컨설팅을. 그래서 입시연구소가 부천, 인천에서 이제 하는 아이들이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자기소개서 진도는 한 300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저렇게 컨설팅을 하거나 자기소개서를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컨설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기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잘 못했죠. 근데 생기부를 부천에 있는 생기부를 한 500건 그리고 800건 한 1000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학교별로 뭔가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학생은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 좋은 생기부가 있고 안 좋은 생기부가 있고 학교마다 여기는 생기부가 잘 써주는 학교, 안 써주는 학교 이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0개의 생기부를 이제 보유하고 있겠죠. 물론 시연구하고 범박구하고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상담이 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믿고 들으셔도 되고 필기하고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아마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수시에 뭐가 있고 정시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수시에 학생부 교과 있잖아요. 교과 전형에 있고 종합 전형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거나 학부모님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교과 전형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기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한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은미체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 중국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과, 학생부 교과 수시를 갈 경우에 학교마다 다르다. 잘 피해가셨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달라서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교과 전형은 국영수, 이과는 과학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국영수, 사, 문과는 이렇게 관리하면 나머지는 은비치 안 해도 되지 않나? 어차피 포함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막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누가 경기대를 간대요. 근데 경기대를 교과로 간다네요. 근데 교과를 계산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막 돌렸더니 경기대 교과가 전 과목이에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과는 국영수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전 과목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일단은 학교마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저 그냥 편하게 해도 되죠? 네. 편하게 하는 게. 종합전형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네. 네. 종합전형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은미체나 중국어나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는 게 사실 상당히 할 게 많죠. 그죠? 학종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면 안 하면 못 가요. 안 하면 못 가요. 예를 들어 중국어가 5등급, 중국어가 6등급 이러면 못 가나? 그것도 아니겠죠. 학교마다 조금 다를 텐데 예를 들어 고대 가는 애가 중국어가 6등급이면 과연 뽑아줄까요? 안 뽑아주겠죠. 나머지 다 1등급일 거고 다른 학생들 중국어까지 다 1등급일 텐데 혼자만 중국어가 6등급이야. 안 뽑아주겠죠. 그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해야 되겠죠. 교과도 또한 해야 되겠죠. 학교마다 물론 다르기도 하지만 그 논술도 저도 이제 학원 강사를 처음에 했을 거 아니에요. 논술은 글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과는 수학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과 논술이랑 또 문과 논술이랑 다르다는 거를 실제로 학원 현장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실제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왜 이걸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오라고 했냐면 학부모 설명회를 오고 나서 이 입시를 알아야 부모님이 그러니까 뭔가 아이에게 뭔가 지도를 한다기보다는 대화를 하고 뭐 학원을 여기를 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기 끊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뭔가 판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은 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엄마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좀 정확하게 알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설명회를 준비했고요. 유형 지금 이제 이건 2번이죠. 이 데이터를 보는 게 사실은 저 전체 대학하고 주요 15개 대학하고 이게 파란 거는 이제 전체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주요 15개, 그러니까 이제 인서울 좀 상위권 대학들 있죠. 그거는 빨간 건데요. 그럼 교과 전형은 전체 대학으로 하면 되게 많죠. 그리고 주요 15개 대학은 좀 적죠. 근데 이제 눈에 띄게 우리가 맨날 학종 얘기하는 거가 사실 이것 때문이죠. 뭐가 보여요? 빨간 거에 45.6%가 보이고 정시는 26.7%뿐이 안 뽑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모든 그 입시의 방향은 학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갑자기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긴 하죠. 일어나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학종이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입시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숫자에 속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숫자에 속는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저도 아까 이제 부총무 선배님 계시지만 저도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딸아이예요. 딸아이인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크게 놀라지 않는 당연. 그 정도로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네. 크게 놀라지 않으시는 그냥 그 정도인지 알았다 이런. 네. 딸아이인데 이 아이의 그러니까 지금 14살일 거 아니에요. 그죠? 14살 동안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의 성향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딱 되면서 저의 목표는 외고였어요, 사실은. 외고. 외고를 보내야 되겠다. 일단은 뭐 대학을 잘 가자 이거보다도 외고 가면 그 친구들이 성향이 아이들이 좀 좋을까봐. 그래서 욕하는 애들도 조금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외고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외고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똑같아요. 그죠? 내신 관리도 해야 되지만 흔히 얘기하는 학종처럼 생기부 관리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문가니까 잘하니까 이제 아이가 갔다 왔어요. 학교를 첫날 막 갔다 오고 막 프린트도 막 받아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유학기제잖아요. 그죠? 자유학기제니까는 아이들이 뭘 선택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선택하는 게 많은데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얘가 역사를 선택해야 돼. 그럼 자꾸 역사 이거 선택 안 한대. 그래서 야 역사 선택해야 돼. 외국 가려면. 근데 제가 제빵 들어갔어요. 제가 제빵.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그럼 넌 외국을 가야 되니까
외국을 가야 되니까는 반장도 해야 되고 부반장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리더십 있게 해야 돼. 근데 얘가 자기는 싫대요. 근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의 성격상. 아이의 성격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고든 학종이든 아이의 성격이 어때야 되냐면 약간 좀 외향적이어야 돼요. 내성적이라고 하면 순종적이어야 돼요. 근데 걔는 내가 딸을 보니까 순종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외향적이지도 않아. 그런 딸 아이에게 내가 만약에 대학을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만약에 얘가 고3이라고 하면 고3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얘 아이에게 있어서 요 45.6%에 해당되는 아이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잘 알죠. 저 숫자에 연연해서 내가 저기 많으니까 저 많은 데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에 맞게 가야 되거든요. 얘는 학종이 아닌 성격인 거예요. 아닌 성격이면 교과를 가든 논술을 가든 정시를 하든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일단 숫자만 보게 돼요. 저기 45.6%. 그죠? 그리고 당연히 좀 적은 거는 안 보게 되죠. 저 교과 전형 6% 보이시죠? 6%면은 애들을 아예 안 뽑나요? 뽑죠. 퍼센티지가 6%여도 막상 모집 인원 보면 다 뽑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애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 아이가 거기에 해당되면 거기로 가야죠. 왜? 반장도 안 하려고 하고 독서도 잘 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잘 못하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교과 전형으로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퍼센티지를 보면서 아마 지금 내 아이는 비슷한 성격인데 아니면 반대로 내 아이는 이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거는 좀 더 퍼센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다시 개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교과 전형부터 자 교과 다시 설명드릴게요. 교과는 뭐라고요? 교과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내신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신만. 그죠? 내신만 하면 되고 동아리 활동이며 반장이며 아니면 봉사 활동이며 독서며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죠? 그죠? 내신만 하면 돼요. 그런데 대신 뭘 하긴 해야 되죠? 내신 관리는 해야 되지만 뭘 같이 저기 떠있잖아요. 그렇죠? 수능 최저. 그러니까 수능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는 공평하죠. 너 그거 안 하는 대신에 수능은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깔끔하게 학교 내신하고 대신 너 아무것도 안 하는 대신에 수능하고 이 두 개 해라. 이렇게 되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것도 공평하죠. 너 수능 안 하는 대신에 그죠? 수능을 물론 해야 되는 학교도 있긴 해요. 상위권 대학들은. 근데 수능 안 하는 대신에 뭐 해라? 학생부 활동을, 생기부 활동을 이것저것 많이 해라. 그죠? 이것저것들은 아마 어머님들이 여러 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물론, 1단계 통과하면 면접도 봐야 되겠죠? 생기부. 생기부에 이렇게 보니까, 수상 하는 거 있고요. 그죠? 보고서. 제가 보고서는 옛날에 이제 소논문이었죠. 소논문, 그 다음에 임원 활동, 그 다음에 독서, 봉사, 그리고 평균 동아리수 이렇게 이제 등급별로 나눠놨는데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많이 확실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전혀 활동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남자아이들은 독서가 막상 보면 1개 이렇게 돼요. 1개 아니면 한 권. 이 기본 양식이 쭉 생기부의 기본 양식이 되고요. 이제 대입 제도가 개편이 돼서 지금은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현재 3학년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방금 생기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입시랑은 조금 다르죠. 동아리 개수라든지 수상 경력이라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개수가 조금 줄어났다고 해도 개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을 상을 탈 수 있는 개수가 줄었어요. 줄었으면 얘가 대회를 그럼 일단 1년에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1년 한 학기당 하나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엄청 많이 대회를 적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하나. 근데 하나 적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하나만 나가면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탈지 안 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부담이 크니까 야 이게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크니까 너희들 좀 줄여줄게 입시 방향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서 내가 일단은 타놓고 뭐에 생기부를 기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아리 개수 기재 제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본 동아리하고 자율 동아리는 다 들 거니까 물론 3개, 4개 드는 거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동아리 2개는 당연히 다 들겠죠.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랑 동아리 개수랑 조금 제한이 있었는데 크게 변하는 거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변하는 거는 정시 모집 비율이 이제 30% 이상 확대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요거를 그래서 간추려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추려서 정리를 해봤더니 지금 이제 현재 고2 아까 어머니 오셨던 그 어디죠? 고3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 그 학생들의 이제 퍼센티지를 한번 볼게요. 퍼센티지를 보면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정시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73%에서 27%.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도를 어떻게 해요? 매스컴에서. 야, 정시가 75%다. 그리고, 수시가 75%다. 이걸 합치니까. 그리고 정시가 27%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까도 제가 숫자에 속지 말라고 그랬죠? 문제가 수시는 사실 전형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전형이 몇 개예요?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농어천에 별 애들 다 있어요. 막 체육, 특기자는 다 있어요. 그 애들 다 합쳐놓으니까 이게 몇 퍼센트가 넘어버려요? 70%가 훨씬 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지금 현재도 개별 전형으로 보면 수능은 몇 위예요? 1위예요. 개별 전형으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2위니까 2위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 또 이걸로 가시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맞게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일단 가장 중요하고, 아까 저기 교과 9%,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특기자 6%,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사회 배려자, 이런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고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고대반 아이인데, 2등급 때문이 안 돼요. 2등급 때문이 안 되니까 고대를 못 가잖아요. 그런데 척추, 휜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받네요. 엄마도 모르고 아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도가 넘어가면 장애 등급 5등급이라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썼을 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생활하는 데는 자기는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어. 근데 얘가 5등급이 나온 거야. 근데 그 5등급을 또 받는 데가 보통 이제 장애 등급을 3등급까지 또는 4등급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고대는 5등급으로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얘는 2등급인데 2등급 때인데 고대를 내일 또 다 병원 가시겠는데 네, 병원 한번 가셔서 핀 정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고2죠. 고2 아이들인데 저기 리얼 정시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수시 2월. 수시 2월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수시에서 다 못 뽑았어. 수시에서 다 못 뽑으면 못 뽑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수능 최저가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러면 정시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퍼센티지가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은 37%로 되게 올라가죠. 이건 이제 현재죠. 현재. 되게 올라가게 됐고요. 그러면 올라가게 되니까 현재도 한 30%가 사실은 넘었죠. 그리고 현재 이제 고1 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고1은 발표한 게 몇 퍼센트로 맞추기로 한 거죠? 30%로 맞추자고 한 거잖아요. 30%로 맞추자고 했을 때 그래서 30%로 맞춰봤어요. 7대 3으로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런데 수시 2월 더하니까 또 결국은 40%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그 학종의 퍼센티지랑 아니죠. 이 다음에서 그 다음 현 중3은 요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렇게 일부러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는 빨간 걸로 이렇게 지금은 빨간 게 보이죠?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빨간 거를 표시를 이렇게 해봤어요. 숫자를 좀 확대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또 뭐예요? 종합전형하고 동시하고 비율이 이게 비슷해요. 그리고 완전 역전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정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사교육 특수 지역들 있죠.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시학원이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또 그런 무조건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무조건 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숫자에 속지 말아라. 숫자에 속지 말고 내 아이가 교과에 해당되면 교과로 보내야 돼요. 생기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생기부를 보여드리면서 거기 지금 여기는 없어요, 어머니? 얘는 부천여고 아이예요. 부천여고 아이의 생기부를 볼까요? 자, 여기부터 위에는 이제 뭐 얼굴 나오고 그러니까 뺐고요. 이제 상을 탔죠.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렇죠. 많이 탔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아니고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면접을 해달라고 해서 컨설팅을 왔는데 애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알았죠? 별로예요. 장난좀 엄청 하고. 근데 어쨌든 이게 만나보니까 이렇게 할 만한 성향이더라고요. 지가 아무튼 제가 그렇게 이게 진짜 잘난 체 되게 하네 이렇게 느낄 정도면 얼마나 학교에서 설치고 다녔겠어요. 얼마나 학교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될거 아니죠. 등급은 엄청 열심히 했는데 부천여고에서도 막상 1등급 맞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영어 이렇게 3등급 나오고 영어 2등급 이렇게 나오고 사회도 3등급 나오고 이렇게 해요.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2학년 때의 삶이 시작이 되죠. 삶이 시작이 되고 이제 3학년 딱 터져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애에서 운 좋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기부를 들고 컨설팅을 먼저 왔구나. 컨설팅을 왔어요. 부천여고 다니는데 근데 뭘 때문에 왔냐면 다 합치면은 몇 등급이냐면 1.5인가 4, 5 뭐 이 정도 돼요. 1.5 그러면은 1.5니까 근데 얘가 문과에서 전교 2등이래요. 전교 2등인데 저거 이제 서울대 추천을 받아서 직윤을 써야 되는데 그 직윤을 전교 1등이 안 쓰겠다고 해.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야. 자기한테 기회가 와서 엄마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그 직윤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막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생기부를 가지고 오셔라 했죠. 그리고 서울대를 직윤을 이제 제가 생기부를 막 검토를 하고 장수를 이제 막 보고 장수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한 25장 정도 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서울대 직윤을 쓰는 아이들의 등급대가 얘는 1.5잖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의 직윤 쓰는 애들의 등급대는 몇 등급 정도 될까요? 문과면 거의 뭐 1.5
1, 그죠? 1.2. 그래도 1.5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1.5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기회가 왔으니까 해볼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직유는 써도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1.5니까 어딜 쓰겠어요? 고대, 그 다음에 보통 연대는 잘 안 뽑아지니까 안 쓰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고대, 그 다음에 연대 빼고 성균관대, 서강대, 뭐 한양대, 그 다음에 뭐 중앙대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쓸 텐데 어쨌든 서울대 이 한 장의 카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뭘 했냐면 쓰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써도 그냥 일반 전형으로 쓰자. 일반 전형은 누구랑 경쟁하는 거죠? 일반 전형은 저기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 그러니까 직유는 일반고 아이들이 보통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조금 그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쓰는 전형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물론 일반 전형을 일반고 아이들이 쓰기도 하죠. 쓰기도 하는데 제가 어쨌든 일반 전형으로 쓰라고 권한 이유가 등급이 1.1 애들이 얘만큼 생기면 다 되지 않겠어요, 그죠? 1.2 되는 애들도 있고, 그죠? 전국으로 올렸을 때. 하고 나서 이제 갔어요. 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돈 내고 20만 원이거든요, 저는. 컨설팅을 하면. 그래서, 2시간에 20만 원. 2시간에 20만 원. 엄청 비싸다고 생각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20만 원으로 2시간에 했냐면, 제가 대치동을 갔는데, 1시간에 20만 원인 거예요. 그럼 난 부천이니까 2시간에 20만 원 하게 되겠다. 그래갖고 저는 깔끔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2시간에 20만 원 하고 이제 컨설팅을 해줬죠. 결국은 본인들이 결정하더라고요. 결국 썼어요. 본인들이 결정해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돈 내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본인들이 결정해요. 근데 내가 볼 때 부천여고 실력이 아니야. 아닌데 어머님은 이미 이제 거기에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분한 근거를 들어서 부천여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2시간 동안 컨설팅을 딱 해서 왜 부천여고가 아닌지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키도록 예 알겠다고 부천여고는 아닌 것 같다고 하고 결국 일주일 뒤에 부천여고를 써요. 맞죠. 되게 그래서 컨설팅을 도대체 왜 받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거거든. 근데 어쨌든 얘는 이랬어요. 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환호를 했죠. 왜냐? 제가 말한 대로 된 거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된 거니까. 아니, 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말한 대로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고대를 들어가게 됐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생기부를 왜 보여드리냐면, 아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누구? 남의 생기부를. 남의 생기부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고 고대 간 아이의 생기부를 지금 아마 처음 보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고대 간 생기부예요. 자, 그러면 왜 보여드렸냐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성격이 맞아 떨어진다.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이가 이게 맞다고 하면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면 돼요. 얘처럼. 근데 거꾸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일 수인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장수부터 보시면 장수가 지금 13장이잖아요. 그 소명여고예요. 자, 사실 얘 때문에 제가 그 입시 컨설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학생 때문에. 첫 시작이 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 학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컨설팅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이 학생 때문에. 자, 왜 이제 얘 보세요. 얘는 엄마랑도 친하고 저랑 잘 친해서 괜찮아요. 이 엄마랑 대치동까지 생기부 들고 저랑 같이 갔었어요. 대치동까지 생기부 들고 같이 가고
같이 가서 상담 받고 그 아까 20만 원 한 시간에 거기가 얘예요. 그게 다른 길 입시 컨설팅이라고 되게 유명하고 큰 데거든요. 근데 이제 얘 생기부를 들고 갔는데 저도 생기부를 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활 달걀 꾸미기 대회에서 수상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처음이자. 그러니까 야 그래도 대회에서 상 하나 탔네? 되게 잘 꾸몄겠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 근데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건 상이 가치가 없는 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교과우 수상이니까 다 뭐예요? 그냥 공부 잘하면 다 주는 거잖아요. 우리말 사람들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사랑했을까요? 제가 볼 때 사랑 안 했어요. 너는 상이 병시대. 요거는 그나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상이 3개뿐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형식상 맡겨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읽어보면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많이 적혀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얘가 아무리 올 1을 맞아도 올 1을 맞아도 불가능해요. 얘가 이제 등급이 몇 등급이었냐면 똑같아요. 아까 그 아이랑 등급이 그 학생이 아까 몇 등급이었죠? 얘도 1.5예요. 근데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사실 얘 이과잖아요. 얘는 이과고 걔는 문과라니까. 얘가 더 잘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성적으로 따지면 얘가 월등히 앞선 거죠. 왜 문과 1.5는 취급도 안 해요, 사실. 그죠? 얘 이과 1.5. 그 얘가 잘하는 거죠. 1.5씩이나 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높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얘가 잘한 건데 얘의 활동 내용은 이거는 안 된 거죠. 근데 저도 몰랐죠. 그래서 결론은 어디를 썼냐면 쭉 라인을 썼어요. 가장 밑에는 어디를 썼냐면 동대를 썼고 건대까지는 학종을 썼어요.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성적 보이시죠? 아까 걔랑 비슷해요. 1, 2, 3이 혼재 되어 있죠. 물론 걔는 장점이 3학년 때 올 1 맞았지만 요 정도 이과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소명여고에서인데. 이렇게 잘한 거예요. 지금 3이 없잖아요. 3 없이 되게 잘하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학종을 6개 중에 학종을 5개 쓰고 그 다음에 교과를 하나를 썼어요. 그 교과가 뭐냐면 동대. 그리고 나머지 5개는 학종을 쓴 거죠. 컨설팅도 받았고 엄마도 그렇게 원했고 5개가 다 떨어졌어요. 종합은. 자, 어머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적이 좋다고 얘가 1.5면 건대에서 뽑아줄까? 학교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1.5가 건대가 떨어질 리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담임선생님도. 1.5면 야 건대는 무조건이야. 건대 너 치겠다. 왜냐? 얘 삶이 드러난다니까요. 걔는 밤새도록 수행평가 준비하고 학생이 대의원회면 몸에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2년 반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얘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공부뿐이 한 게 없는 거예요.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걔는 학종으로 충분히 우수하게 갈 수 있는 아이고 너는 성적이 좋아? 그래도 우리 취급 안 해주겠다. 건대 1차도 못 부른 아이가 되는 거죠. 얘는 동대를 가게 됐어요. 동대를 가게 됐는데 안타까운 건 뭐가 안타깝냐면 저도 방향성을 몰랐고 엄마도 방향성을 몰랐고 학교도 방향성을 모르더라고요. 자, 성격을 파악하시면 돼요. 아이의 능력을 파악하시면 이 2가지의 생기부를 보여드리면서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왜? 내가 15년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 생기부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지금 이제 구상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시겠으면은 컨설팅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컨설팅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하면서 내 아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제 딸은 제가 이제 성격을 잘 알잖아요. 제 딸은 딱 두 가지예요. 제 딸은 어디에 속하는 아이냐면 이런 거 모릅니다. 제 딸은 여기. 제 딸은 여기예요. 여기 아니면 저는 여기. 이 둘 중에 하나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욕심이 크게 없거든요. 욕심이 크게 없어서 뭐 좋은데 근데 저랑 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욕심은 크게 없어요. 그냥 건대 이상만 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크게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리버리 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너 그러니까 깔끔하게 너는 학종이 아니야. 동아리 활동 하지 마. 하지 마. 알아야 돼. 아빠가 책임질게. 대신 너는 벼락치기로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대신 수능 할 때 모의고사 볼 때 좀 열심히 해. 동아리 활동 안 해도 되고 봉사 활동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수상 이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그죠? 수행평가에서 프로젝트 뭐 하는 거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들 조금 덜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죠. 자, 제가 또 이런다고 해서 제 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이거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제 경험상 제 딸은 여기 아니면 여기를 시킬 거라는 거죠. 숫자 보지 마세요. 숫자 보지 말고 내 딸 제일 잘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지금 고1 올라가실 거잖아요. 올라가면서 방향성을 정하고 올라가야죠. 방향성 정하고 안 그러면 난장판 됩니다. 난장판 돼서 다수가 학교가 원하거나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몰고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그죠? 학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또 따라가게 되고 부모님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거꾸로 그렇게 활동적인 애들은 절로 가야죠. 절로 가야 돼요. 일로. 이거 할 수 있는 아이들이죠. 할 수 있는 애들은 이거 키워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대학 진학률 보시면 부천이 심각할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일단 뭐가 낮냐면 대학 진학률을 보기보다는 전문대를 보시면 돼요. 전문대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제가 다 학교 들어가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자 전체적으로 전문대에 지금 제가 파랗게 지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전문대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딱 22살에 졸업하잖아요. 22살에 졸업하면 다 이제 얘네들이 뭐예요? 다시 대학을 가요. 다시 대학을 가려고 편입을 준비한다거나 재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심각한 문제를 그죠? 방황을 하게 만드는 거죠. 22살에 뭐 하겠어요? 여자애들 22살에, 남자애들 22살에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알바뿐이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기타는 뭐예요? 그렇죠. 기타는 재수잖아요. 전문대라도 가서 좀 고민이 없으면 되는데 재수가 더 큰 문제죠. 재수는 너무 많아요. 그럼 재수하면은 결국 뭐 해야 돼요? 그죠. 학원 다녀야 되지만 아까 그 전형으로 봤을 때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정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경우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3년 내내 그 교과로 막 학교 막 내신고 동아리 활동하고 준비하다가 3년 동안 고생한 걸 써먹지도 못하고 1년 재수해서 가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예요. 이 3년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이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이 잘못. 아니 왜 아이를 몰라요? 내 아이를 알아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정시로 갈 아이면 미리 준비를 시켰으면 3년 동안 준비시켰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애를 왜 3년 동안 준비 안 시키고 이제 와서 재수하고 1년 동안 재수해서 나올까요? 1년 동안 재수해서? 안 나오겠죠. 당연히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퍼센티지를 너무 어디가 높아요? 상일고 저희 집 앞이 상일고예요. 바로 집 앞이 상일고인데 제 딸을 상일중 다니겠죠? 그러면 상일고 39.1%. 쟤네는 왜 저렇게 높을까요?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40%의 거리. 자, 왜 그러냐면 내신이 안 나오겠죠. 내신이 안 나와서
내신이,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무조건 애들이 다 수시로 와요. 다 수시예요. 다 수시. 수시 가다가 방향을 뭔가 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 잡고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신이 안 나와. 본인이 알아. 4등급으로 인하대를 못 간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깔끔하게 정시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자, 선생님, 저는 일단 한 달은 저기, 그래도 그 시험을 좀 잘 준비를 해볼게요. 엄마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어디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불안감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포기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뭔가 포기. 선생님 그래도 수시를 포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포기가 아니지. 이건 포기가 아니지. 선택이 문제인데 왜 포기라고 생각을 하는지. 입시는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라니까요. 선택. 그래서 저렇게 다 죄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요. 제가 보니까 1년, 2년, 3년 통계를 봤을 때 매번 그래요. 매번 나와요. 지금 어머님들의 통계도 여기 아예 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야 돼요. 뭘든.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가 너무 중요하고, 고1 어머님 오셨죠? 고1 어머님들 오셨을 때 빨리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고1 어머님 보셨는데 내 아이가 5등급이야. 5등급이야. 자, 아까 보여드렸죠. 그 생기부 보여드렸죠. 물론 5등급인데 생기부가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죠? 아까 그 잘하는 아이 정치인이잖아요. 5등급인데 정치인처럼 생기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지방대 가죠. 지방대. 지방대는 갈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전문대는 지방대는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 근데 제가 보니까 5등급인데 정치인처럼 생기부가 돼 있는 애들은 단 한 명도 못 갔어요. 이게 성적에 비례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적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생기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생기부를 띄어서 생기부를 보시면 비전문가도 다 알아요. 엄마들 제가 보니까 생기부에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은 그 교과 아니면은 정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향을 정해야죠. 뭔가 방향을 정해서 1학년이니까 1학년 이미 다 시험 끝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를 대책을 세우셔서 고민하지 마셔야 될 거는 뭐냐면 선택의 문제라는 거. 시험고는 재수를 근데 많이 안 하네요. 다 그냥 전문대로 가네요.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범받고도 제가 볼 때 만족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이건 서울대 합격 인원이죠. 그러니까 왜 이제 어차피 서울대는 안 갈 건데 왜 굳이 껴놨냐면, 우리 부천고 얘기하잖아요. 부천고 얘기하는데 수시로 1명 이렇게 서울대를 갔죠.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저렇게 안 가는데 지금은 이제 1명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정시로 이제 다. 그래서 부천고를 아마 쓰실 분들도 계시고 지금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부천고는 지금은 3등급 이상부터는 다 정시 분위기예요. 아까 상일고도 마찬가지고 2학년 때 되면 다 정시로 이제 갈아타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1, 2등급이 안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데는 높다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학교가 아까 부천고랑 상일고랑 이제 특징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어떤 얘기냐면 보통 학교에서는 정시를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안 해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다 정시가 있어요. 그럼 수업을 듣겠어요? 그죠? 자기 공부 막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얘기 안 해주는데 그 특징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담임 선생님 따라 학교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부천고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성적이 안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이 넘어가면 담임 선생님이 너 정시 성적 보고 너 정시로 하면 되겠는데? 그럼 정시 공부야? 이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상일고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정직하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정시 준비한다고 하면 역적이 되는 거죠. 역적이 되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학원 선생님, 학교, 엄마 다 이런 아이들이 다 뭘로 하냐면 너 왜 정시 준비해? 너 그렇게 공부 잘해? 정시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네가 무슨 정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수시 등급인데 자, 잘 보시면 지금 여기가 1등급이잖아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이렇게 합격자죠. 여기는 떨어진 애들이고. 그리고 합격자 평균 등급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걸 보면 경희대 스페인어 3.1이네. 아, 그러면 내 아이가 2.8이니까 스페인어 학과는 충분히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3.59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붙여본 기억이 없습니다. 3등급으로 경희대를 붙여본 기억, 수시로. 정치인만큼 생기부 활동을 해도 3등급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 누구예요? 자사고 특목고 외고예요. 이거 100%예요. 그래서 딱 어디까지냐면 요 안.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니까 일반고는 몇 명 없어. 다 특목고 외고 자사.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 평균 등급은 아무 의미 없는 등급이라는 거. 제 근처 학교를 조사해보니까 여기가 일신중이 제일 가깝나요? 네, 일신중을 내신 이 평가 비율을 이렇게 봤어요. 요거를 이제 보면 일신중에서 요거 A 맞는 애들의 비율이 있어요. A 맞는 비율을 보니까 영어가 54.2%가 A예요. 그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반 이상이 다 A예요. 여기 다 일신중 어머님들이라고 하시면 여기 다 그냥 A예요. 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A, 여기는 B. 다 A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아이가 A 나오면 공부 잘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수학은 그나마 좀 나아요. 수학은 21.3% 이렇게 되고요. 그 나머지 여기 아니구나. 29.1%. 여기를 쭉 보시면 되겠죠. 여기 영어 다 A네. 근데 일신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중학교가 다 그래요. 상일중, 제가 아이가 상일중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는 아직은 이제 시험을 안 봤죠. 상일중 영어 한번 볼까요? 상일중 영어. 여기 있네요. 44.6%. 그죠? 그러면 거의 50%가 다 A예요. 수학도 45.7%. 이게 다 A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고등학교 컨설팅 학교 어디 가야 돼요? 이렇게 컨설팅 받을 때 저희 아이는 올 A예요. 이거는 안 믿어요. 올 A. 테스트를 보시고 어머님 그럼 부천고과 시험을 보셔라. 그래서 부천고 시험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은 그걸 겪으실 거예요. 나 올 A인데 왜 갑자기 아이들이 다 3, 4등급이 나오지?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학원을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한 번 하죠. 그러다가 그래 좋아. 어차피 알아보기 귀찮으니까 일단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해갖고 기말고사 딱 끝나고 제일 많이 바꾸잖아요. 그리고 고1 어머님들은 한 번 이제 1년을 겪으셨죠. 큰 충격을 받고 머리 싸매고 누우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왜 이럴까? 어떻게 올해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왜 내 아이가 과거를 준비하고 영재고를 준비한 아이인데 왜 여기에서 3등급뿐이 안 나올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미 중학교 때 판단이 되시겠죠? 다 석천중도 똑같아요. 자, 제가 다 조회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랑 똑같이 학부모잖아요. 학부모여서 제 도대체 사교육 지출이 얼마나 될까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하죠.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고등부가 38만 원이더라고요. 38만 원. 근데 30개월을 왜 30개월로 했냐면 고3 1학기까지만 다닌다고. 보통 수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1,000만 원이 넘고 영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요즘에 또 국가까지 다니니까 그죠? 국어만 한다고 했을 때 또는 과학만 한다고 했을 때 한 과목 750만 원. 그리고 독서실도 요즘에 스터디 카페 막 해가지고 애들이 막 삼각김밥 먹으면서 독서실 카페. 제 아이도 중학교 1학년인데 독서실 그 스터디 카페를 찾고 가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 공부를 안 하는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책을 안 들고 가요. 야, 너 스터디 카페 간다면서 왜 책을 안 들고 가? 그럼 뭐하러 가는 거야? 그럼 그걸 또 가요. 고등학생 때는 하나씩 다 다녀요, 독서실. 그죠? 다 다녀요. 그리고서 12시, 1시까지는 기본적으로 독서실에서 있다 오잖아요. 그 가격을 구해봤어요. 저기에는 저 식비는 다 뺀 겁니다. 식비 다 뺐어요. 식비 다 빼고 얘가 사교육으로만 지출하는 돈을 계산했더니 3,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3,000만 원. 너무 많아. 그래서 제 월급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 월급을 계산하고 월급 계산해서 제가 3,000만 원을 지출한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는 손해라는 작가예요. 손해라는 작가예요. 왜냐하면 3,000만 원만 쓰겠습니까? 얘는 이거는 2년 반이잖아요. 잘 생각해보시면 중학교 3년 동안 똑같이 3,000만 원이 들어갔을 거고 초등학교 때도 한 3,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사교육비만 이거 키우는 거 다 빼고 1억이라는 돈을 얘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대학 4년 더 해보세요. 또 1억. 그럼 2억이면은 사업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 사업을 눈 멀고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눈이 멀었어. 2억 가지고 아이에게 투자해서 한 아이에게 2억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그래서 아이들을 성적을 저는 3학년 때 이제 컨설팅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3학년 때 아이들이 1등급 아이가 오면요 끝까지 가요. 거의 끝까지 가요. 그냥 첫 성적 있죠?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 계시지만 쭉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1등급 받은 아이 있잖아요. 잘 안 떨어져요. 계속 유지할걸요. 그죠? 쭉 유지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등급 받는 애 보니까 2.57이잖아요. 제가 왜냐면 이거를 거의 한 해에 올해만 200명이 왔어요. 200명이 컨설팅을 받아요. 200명의 컨설팅을 받고 작년에만 해도 200명이니까 다 조사를 해보면 다 올라요. 2.57, 1.97, 2.19, 2.11, 2.62. 근데 결국은 첫 성적 2.57이 합쳐보니까 2.1. 비슷해요. 첫 성적 그대로 가요. 변함이 없어요. 하필 쉬운 거예요. 얘는 4.85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3학년 때 좀 올라요. 3학년 때 좀 올라도 어쨌든 4.6이에요.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변함이 없을까? 얘도 똑같죠. 자, 그래서 왜 변함이 없을까를 정확하게 봤더니 자 보세요. 얘네는 몇 년을 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거의 이제 중3이면 10년 차, 11년 차예요. 보통 하나 하면 있잖아요. 모든 하나만 파면은 보통 어떻게 해요? 프로라고 얘기해요. 김연아 10년 정도 하고 프로 됐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결국 뭐냐면 학생의 10년 차 프로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공부하는 척을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완전 프로예요. 프로. 근데 어머님들은 이 프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몰라요. 왜? 일단은 아시는데 일단 눈이 멀어있죠. 왜? 아들, 딸이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을 눈멀게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또 가슴이 아프긴 하죠. 부모의 사랑이긴 하죠.
어쩔 수 없어요. 2억 투자하셔야 돼요. 그죠? 투자 오늘 이거 들었으니까 그래 좋아 2억을 그럼 딴 데 투자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똑같이 투자를 하시겠지만 얘네를 이 프로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만만치 않아요. 얘네들을 관리한다는 게. 그리고 얘네들은 목표가 없어요. 일단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야 너 대학 어디 갈래? 저 인서울 갈 거예요. 다 이래요. 인서울 갈 거예요. 인서울 어디 갈 건데? 인서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상명대가 인서울인지도 모르고, 그죠? 경기도에 있는 경기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학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중학교 3학년 이제 이 아이들은 있잖아요. 전혀 완전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뭐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진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까 그 정치인처럼 구체적으로 나 정치인 할 거야.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구체적으로 구체성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공부해요. 얘는 이난의 중국어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일단은 우선이라는 거죠. 고1도, 고2도, 고3도 다 똑같아요.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 그게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구체적인 진로. 선택이에요. 진로 희망, 목표 대학, 그리고 학과 선정. 6개, 수식을 6개 나와야 되고, 정식을 6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몇 등급 목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거면 학생부 종합에 대한 커리가 쭉 나와야 되죠. 동아리가 지금 애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은요, 동아리를 어떻게 들은지도 몰라요. 그냥 딱 3월달에 가면요, 동아리 이제 개설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하냐면, 자기가 역사학과 가려면 역사 동아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 따라서, 뭐 배드민턴 동아리 막 들고 있고, 이래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거. 그러니까 동아리 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율동아리 뭐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정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등학교 1학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빨리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죠. 정시, 수시, 유불리 판단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빨리 판단해서 방향성을 정해야 돼요. 그죠? 그 정한 대로 꼭 읽어놓으시죠. 한 번 정하면은 쭉 가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무혹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그냥 무작정 공부하지 말고 조금 정확하게 알고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자. 그러면 누가 먼저 알아야 돼? 엄마가 먼저 정확하게 알자.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대표님 나오셔서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좀 긴 시간 고생 많이 했고요. 들으시면서 느끼실 때 이걸 느낄 수 있죠. 정직하다. 네, 정직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이 이 컨셉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몰면 안 돼요. 이 컨셉이 있다 그래서 몰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정보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어떤 구도였냐면, 지금 보시면 수시가 퍼센트로 많아도 그 안에 세 가지로 쪼개져요. 교과, 학종, 논술. 오늘 논술에 대한 설명을 좀 주요로 학종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내 아이에게 심리적인 부분의 퍼센트는 작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게 정시 22%, 3%일 때도 사실은 비등했었는데 지금 이제 역전이 될 수 있는 거를 잘 이제 핵심적인 걸 뽑아주시는 거죠. 저는 원래부터 저걸 계속 봤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했는데 무조건 듣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감싸고 있는 힘은 엄청 강해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경배해. 그리고 잘난 사람을 뒤돌아서 비판하지만 모이게 되면 그들과 교류하려고 해요. 정치인 옆에 항상 꾼들이 모이고, 왜 대치동이나 목동이 잘 나가는 거예요? 제일 잘 가르치는 강사들이 다 글로 가기 때문입니다. 왜 가요? 거기서 돈이 많거든. 나한테 주니까 가죠.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 땐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지금 정책에 나오는 것도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교권이 무너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걸 철저히 보존을 해주는데, 그러면 정책이라는 건 표잖아, 표. 국민의 표. 근데 우리 아이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잘 돼야 되는데, 아까 어떤 표현을 써요? 아이들의 눈과 귀를 막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천고나 아까 3.1고나 특정 몇몇 학교 빼놓고는 정시나 수능 관리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2,504개의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고 뭔가를 지원을 해보기도 전에 3년째 나의 교과 성적, 내가 관리한 학종의 스펙을 제시해보기도 전에 대학들이 너는 안 돼. 넌 3합 6을 넘어섰네. 넌 3합 7이야. 그러니까 중대랑 이대랑 이런 데서 안 받아요. 너는 3합 8을 넘어갔네. 이과의 경우 올해 서울시립대가 국내 8위 아닙니까? 시립대, 그다음에 외대가 옛날에는 뭐 중경, 외시 이랬지만 시립대가 월등히 앞에 있고 외대가 한 북한님도 뒤에 있어요. 외대가 지금 10위 정도 하잖아요. 어쨌든 탑10 안에 가면 되게 잘하는 건데 시립대가 8인데 시립대가 3합 8을 요구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시립대를 정시를 붙으려면 5, 2등급 꼭대기나 1등급 4개나 2등급 중간 정도 돼도 시립대 하위 30% 확보하는 정시를 붙어요. 근데 그 시립대를 3합 8을 제시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어떤 식의 전략을 짜냐. 수능은 국수, 영, 탐이거든요. 그 중에 탐구는 2과목이잖아요. 지금 여기 고1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탐 2개 해도 되고 과탐 2개 해도 되고 한 개씩 해도 되고 예. 혼란만 가중시켰지 그리고 문이과를 통합하고 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서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상대평가를 하면 안 되고 절대평가를 해서 90점 이상은 다 1을 주고 막 이렇게 암만 해봐도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려는 대학의 본질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제도를 정부가 바꿔도 대학은 다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수능 최저 등급을 설치했잖아요. 계속 두뇌 싸움이라니까요. 전쟁이 나도 화폐는 다 똥의 가치가 되지만 뭐는 살아있어요? 어떤 화폐는? 금. 그걸 본위화폐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축통화국이라는 건 뭐예요? 달러가 최고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국력이 미국보다 약한 나라들 거는 미국이 눌러가지고 소통되는 어떤 매개체로 안 삼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달러는 기축통화야. 모든 원화를 달러로 바꾸잖아요. 1달러에 1,200원, 1달러에 800원. 평가 절하됐다, 절상됐다가. 자, 그건 뭐냐면 우리는 만약에 2조를 벌으려면 현대자동차를 막 몇십만 대를 팔아야 되잖아요. 걔네들 2조를 찍으면 돼요. 달러를 2조를 찍는데 드는 돈은 1,000만 원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2조 지폐를 만드는 데는. 걔네는 걸 만들면 2조가 생긴 거거든요. 2조를 빌려줘야 얘네가 2조를 빌림 받은 건데 그냥 2조를 찍어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 준 다음에 10년 동안 빌려주고 이자는 한 30%만 받게 하고 10년 동안 보니까 뭐 2조하고 30% 2조 6, 어떻게 돼? 2조 6천억? 2조 6천억을 갚아야 돼요. 근데 미국은 사실 2조 6천을 줬나요? 종이만 줬나요? 종이만 줬잖아. 그 기축통화국의 그게 미력이에요. 그러면 수능 이 정시나 수시에서도 대학이 얘네들 뽑아가려고 하는데 정부가 아무리 그 입시방을 바꾸면 뭐해? 대학은 딱 아는데 우리 우수한 애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후학들 양성을 해야 되는데 수시라는 제도 때문에 막 시골학교 1등급 4개인데 대학 가서 실험이 안 되고 기하 벡터가 안 돼가지고 붙었는데 수학 과외를 해요. 그러다가 힘들면 자살하고 포항공대라든지 이런 데 영어로 수업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수도 자살하잖아요. 왜냐면 영어 수업을 영어로 잘 못하니까 애들이 싫어하니까 얼추 해야 되니까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본질이 뭔가 속이는 건 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제 기질이 강하니까 너 정시에 너 수능해라고 말했죠. 기질이 유하죠. 기질이 유하다 할 말은 다 해요. 보시면 네, 할 말을 다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핵심을 보면 제가 하는 말하고 같아요. 사람은 이제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느냐 빨리 지름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푸싱을 하는 애의 문제예요. 푸시하는 게 먹혀든 애들은 쫙 올라가는 거고 푸시하는 게 거부감 드는 애들은 돌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근데 같은 거예요. 왜 같냐면 아까 빨간 글씨로 비교해낸 게 핵심입니다. 예, 커지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또 국내 제주도까지의 전체 대학의 통계치고 우리가 저 제주도의 뭐 탐나대학이나 충청대 꽃동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학원을 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인데 인서울에서 또 33개 정도에서 서경대를 보내려고 또 인서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서경대도 가기 어려워요. 3등급 수능 4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성공회대? 운수업이 있다고 사람들이 엄청 무시해요. 아니, 어머님 그때 말씀 듣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상 정시 설명회 가면 말씀을 드려요. 성공회는 셉니다. 네, 성공회대는 운수가 소비입니다. 서울 안에 있으면 다 셉니다. 네. 그리고 수원대, 경기대 이런 데는 그쪽 지역에서는 엄청 세요. 네, 엄청 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서울에 잘 모르겠는 대학을 갈 바엔 지방 국립을 갔어요. 충남대, 충북, 경남대, 경북대, 강원대 이런 데 갔는데 지금은 다 거리비를 변했습니다. 모든 게.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에서 멀어지면 학교 레벨은 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서울을 서울대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서울에 들여보내려면 아까 이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로는 뭐 1.5인데 아까 건대 떨어지고 뭐 학종 같은 걸로 써도 떨어지고 막 이러죠. 그래도 학종이 교과보다는 잘 갑니다. 같은 학교를 1.7이 붙어 교과로는 학종은 2.0도 붙고 2.12가 붙을 확률이 높고 논술 적용은 3.5도 붙어요. 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자꾸 대안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애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여기서 지금 애가 한 1.87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학부형들은 지금 다시 신경 쓰여요. 다시. 교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 괜히 또 수능 시키다가 저 종교도서 떨어지면 교과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경호 소장이 잘 강조한 건 뭐냐면 자꾸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A를 포기해도 될까? 내가 그동안 공들여 쌓았는데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건데 그 말 표현을 잘 바꿔서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라고 했죠. 다시 제가 또 표현을 해볼까요? 선택의 문제는 포기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항상 핵심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기축통합하고 금을 말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말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네, 본질 하나예요. 우선애를 뽑는 게 입시잖아요. 대학이 우선애를 뽑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아이를 저 대학에 보내려면 그 대학이 뽑겠다고 하는 것들을 잘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지금 학종 교과에 따라 수능 최저 등급이 있고 없고 막 그랬었어요. 복잡했지만 지금 정부 발표 때문에 앞으로 수능 최저는 축소될까요? 확대될까요? 확대되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좀 더 인정받는 제도가 된 거예요. 왜냐면 비리가 없어. 잘난 놈이 잘 가. 그리고 통계가 있어 매년. 어느 학교 이 정도가 아니면 거긴 꿈틀꾸지마가 명료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교권 엄마들 여기 좀 많이 앉아 계시겠지만 교과가 끌리지. 왜냐면 내 아이가 그 아이의 엄마여서 부러움을 받은 것도 많고 그걸 유지시켜주고 싶은 심정도 많으니까 그거 무너지는 게 제일 두려워.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기보단 내가 두려운 일을 안 당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총합은 항상 자기가 마이너스를 겪게 돼요. 그래서 6개 수시를 쓰면 5개 정도를 망하고 1개를 붙거나 다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높게 써서 그래요. 아까 6개 썼는데 어딘가 붙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황정무 소장도 사람을 만나서 딱 보면 얘가 학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 2마리 나눠보면 알듯이 저는 뭘 아냐면 너 6월하고 9월하고 11월 거 모의고사 성적표 가져와봐. 너 학교 내신 얼마야? 뭐 저번 달까지는 잘했는데 제가 중간까지는요 2였거든요. 이번에 망했어요. 다 필요 없고 합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걔 그 내신을 관리하는 성향 이런 걸 보면 아까 그래프가 그냥 3년 공부해도 이렇거나 특정 아이들은 좀 올라가죠. 그 올라갈 거를 감안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걔가 올라갔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누군가가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총합의 제로섬 게임 아니니까 상대평가라는 건 피라미드 구조니까 1등급 4%, 2등급 7%, 3등급 해서 누적이 계속 쌓여요. 12%, 20% 해서 결국은 상위 23%까지가 3등급 컷입니다. 77%. 그러면 77%면 3.9등급 해서 4.0으로 가기 직전 단계죠. 교과가 그 정도라고 치면 갈 데가 없죠. 그럼 교과를 2.9에 3.0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3.0 정도가 교과로 치면 경기권을 갑니다. 경기권에 아까 말했던 5개 상위. 수원대, 경기대, 용인대, 안양대, 성결 여기도 되게 센 학과들은 인서울보다 높아요. 그 대학들이 경기도에 있어도 어떤 특정 유명한 교수들이 운영하는 과들이 인서울의 과들보다 훨씬 높으면 걔네들 거의 인서울급, 나머지가 좀 낮기 때문에 그냥 경기권 이렇게 되는 건데 요새는 어쨌든 과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많고 간호학과처럼 어느 학교 간호학이든 간호도 높잖아요. 유아교육과하고 그다음에 지방의대여도 웬만한 데보다 높고 그다음에 이제 문과로 치면 교대 같은 건 춘천교대든 어디 뭐 인천교대든 서울에 있는 교대든 다 높죠. 저는 사람을 한번 보면 걔가 6월, 11월 부처는 6월, 11월 성적표 딱 보고 내 학교 내신을 딱 들어보면 얘가 뭘 해야 될지 저는 그냥 1초죠. 근데 이제 그게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뭘 찾냐?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는 곳을 찾죠. 근데 사람은 한 명이고 24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능이 오고 내나 하고 노력의 양이 있어요.
교과가 내놔 하는 양이 있고 학종이 너 이거 내놔 하는 양이 있어요. 여기 한번 첫째들로 실패해 보신 분들 계시죠? 학종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둘째한테는 첫 번째 내가 희망을 갖고 해봤지만 안 된 것들을 싹 제거하고 둘째나 셋째한테는 그 나머지 걸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험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아까 재수를 하게 되는 비율 이런 것들이 보면 말 참 잘했죠. 3년간 한 게 아무런 소용도 없는 새로운 걸 또 해요. 그게 재수생 이제 비율이에요. 또 목동에 가면 저희가 근무했던 대성, 그다음에 종로, 청솔이 있고 상동에 부천에는 청솔이 있고 매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종반은 한참 아침부터 밤까지 가두니까 애들이 그게 싫으니까 독학재수, 그쵸? 독서실전을 꾸며놓고 자습을 많이 시키면서 재수를 조금만 시키는 이렇게 막 지금 옛날에 노래방 생기듯이 막 생겨요 지금. 결국은 그런 게 많아진다라는 건 뭐냐면 현 고등학교 3년 제도에서 갈피를 못 잡아서 실패를 했다. 근데 보니 수능을 하는 게 참 괜찮다라는 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제 아예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비축통화국이 되는 길 또는 금을 보유하는 길이 지혜롭듯이 전쟁에 나도 안전빵이듯이 입시에서 가장 안전빵은 수능을 3년 동안 쫙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수시에서 뭐를 충족하게 되죠? 수능 최저 등급을 다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수시에 기운이 가 있고 정시를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장벽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탐합 8, 탐합 9, 탐합 6 이러니까 전략적으로 한 과목을 버리겠네요. 이 소중한 에너지를 국수 영탐에 다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3개만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국어를 버리든지 버리는 기준은 뭐겠어요? 1, 2학년 때 6월, 11월 전국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 가장 안 나온 게 2회나 3회 이상 반복된 과목은 자기는 자기가 못한다고 가정을 딱 해버리고 그걸 해보지도 않아놓고 못한다고 가정을 해버리고 그걸 버립니다. 전략적으로. 지표니까. 자기 과거 흔적이니까. 그 조금만 한 3개월, 2개월, 4개월만 공부하면 갑자기 확 뛰는데 그거를 도전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수능으로 끌어주지 못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학원들이 수능으로 끌어주지 못하는 거 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나와서 대부분 자기들이 고효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야, 뭘 그걸 해. 3학 8이니까 이거 버리고 3 2개랑 2 1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과애들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 중에 하나를 버려버리고 이과니까 수학을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은 가형이면 3등급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3, 하나. 하 8이니까 서울시립대가 아직 5나 남았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한 과목 2. 나머지 하나는 3이면 되니까 그 정도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 맞는 공부. 그러니까 고3 7월 달까지, 1학기 말고사까지 일단 아까 그래도 혹시 잘 모르니까요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저도 참 많이 듣는 그 표현인데 그걸 하고 7월달 기말고사를 끝내면 이제 11월 14일, 뭐 18일 내년도는 이제 뒤로 밀렸죠. 목요일 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5개월, 4.8개월, 5개월 막 이렇게 남을 때 공부를 해요. 근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8월 될 때까지 뭐 해요? 아줌마는 뭐 독서 관리, 뭐 자소서, 그럼 실제로 남는 기간이 되게 없죠. 100일 좀 넘게, 120일.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수능 대비라는 건 최저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인 앞에 금을 지키는 방법 또는 지폐를 모으지 말고 금을 모으는 방법이 환란이 와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는 수능을 3년간 꾸준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민주 어머님 계시지만 처음에 딱 왔을 때 실용음악, 난 가수, 노래를 잘하니까 아빠는 반대한다. 나는 근데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뭐 기회를 좀 줄게. 네가 과연 공부에 가능성이 있는지. 얘 엄청 잘 나가요 지금. 네. 시작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냥 가만히 계속 앉아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되게 부러워하고 나는 공부도 못해요 막 이러더니 웬반 애들 다 이겨. 지금 그게 뭐냐면 그냥 학원을 쭉 다니니까. 민주가 언제 갔죠? 1월 2월 달에 맞죠? 공부할 거라고 안 보셨죠? 그때 아빠랑 딸 사이에서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랬죠. 근데 지금 그럼 얘는 수능을 잘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럼 학교 내신하고 수능 중에 본인이 어디에 만족해요? 엄마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엄마들은 다 만족감이 없죠. 자식들에게. 근데 정실하겠다고 하죠. 왜냐면 수능을 해보니까 되거든. 그리고 전국 퍼센트가 나오니까 30만 명, 40만 명 중에 내가 어딘지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저 밑에 애들은 정시의 특징. 40만 명이면 한 30만 명은 공부 안 해요, 수능. 그게 부모에서 받쳐줘요. 여기 상위 애들만 하는 거지. 정시라는 건 항상 수능을 건드려보지도 않는 수많은 아이들이 밑에서 등급을
다 받쳐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학교 내신은 전교 200명, 100명, 300명 안에서 치열한 다툼을 해야 돼요. 1등급은 4%니까, 2등급은 11%니까, 300명 기준 아까 33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부모가 지금 여기 10%이신 거고, 대한민국 부모들은 다 저쪽 90%나 88%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근데 왜 그분들이 저쪽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에 자꾸 기웃기웃하냔 말이죠. 그거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으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무엇을 택할 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더 빨리 가거나 같은 노력이면 더 잘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같은 대학으로 고정시켰을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인 노력으로 가지는지를 잘 살피시면 되니까 정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국수 영탐을 4개를 다 하세요. 그 중에 잘 나올 것 같았는데 하나가 미끄러진 거를 뺀 나머지 3개가 3합8이 돼야지, 3합8을 자기가 기획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면 3합9나 10이 되는 거거든요. 그 4개를 꼭 열심히 해주시는 거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1년에 4개월은 정확히 시간표로 내신 시간표로 돌려요. 내신 시간표 돌려서 그냥 그 학생들을 학교별로 나눠가지고 4개월을 시켜요. 8개월은 철저하게 정신시켜요. 그러니까 교과할 놈들은 덤벼라. 그다음에 저희는 논술 선생님들을 2분을 둬서 고3 때 논술을 시켜요. 그 논술 전형을 하고 갑니다. 논술을 사기성으로 보는 대학들도 있죠. 최저학을 다 없앤 다음에 교과로도 안 되고 학점도 잘 관리 못한 애들한테 논술론 붙을 것 같은 환상을 줘서 일단 원서비로 건물 하나씩 올리고, 한양대도 이번에 15억 벌어, 매년 15억씩 벌잖아요. 논술 전형 하나만으로. 건물이 올라가겠죠. 그럼 최저등급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8등급, 5등급 막 합 12등급 이런 애들도 나 한양대 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기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논술을 잘 준비시켜서 그 논술 전형에 대한 채점을 정밀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 다만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학사 직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동국대 논술 전형의 경우는 합격자가 평균이 85입니다. 불합격자가 평균이 89예요. 그럼 논술 전형에서 붙지 못한 아이들이 논술을 잘 썼네요. 4점이나. 논술 전형에서 붙은 아이들이 논술을 못 썼네요. 논술 전형이라는 거는 최저를 갖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신이 정부의 정원만큼 학교별로 다르지만 약간 들어가고, 논술 잘 쓰는 기능이 가장 많이 튀어내는데, 그럼 논술을 합격자들이 평균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술 전형이라 하면. 근데 거꾸로 돼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뭐겠어요? 그 학교에 수능 최저를 맞추긴 맞췄어도 그럼 3, 4배수가 뭐였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정시로 받아도 굉장히 우수하게 보이는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눈에 띄겠네요. 예. 3합 8이거나 3합 6인데 얘가 1122. 그러니까 3개 합을 하면 112니까 벌써 3합 4잖아요. 나중에 얘가 우리가 학교에 정시로 써도 붙겠네. 근데 얘가 이 정시값이면 거길 쓰겠어요? 더 위로 가서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도가 뭐가 되게 잘못됐어요? 수시 합격한 애들은 정시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다 짜놨거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수시잖아요? 그 이를 붙여버려야지. 얘가 정시 못 붙게. 얘가 우리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 못 붙게. 얘 어떻게든 뽑아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뽑아야 되니까 논술 전형에 대한 그 평균 자료는 공개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 왜 그러겠어요? 암묵적 협약. 네, 정부는 수시가 확대돼서 사교육비를 감소시켰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는 대학 간 사회를 퍼센트로 만든 거예요. 수시가 77%니까 길 가다가 아무나 7.7명은 다 수시로 대학 간 거니까 학교 공부를 잘하는 사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착시를 주는 거고,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사교육비를 많이 해서 잘 가는 그런 정권이 아니다라는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선발의 원리는 같으니까 계속 학교들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정부 정책을 피해가면서 정부 보조금을 다 받아가면서 우수한 학생을 다 뽑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좀 입시기관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런 걸 들어보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좀 굳세게 필요한 말들 해야지라고 해봐서 이제 지금 여기 작년 12월 4일날 이사 와서 올해가 지금 딱 어제가 1주년인데 1년 동안 그래도 한 600가정 정도는 제가 하루에 기본 2가정, 많은 날은 4가정, 토요일에 막 5가정 정도 해보고 했으니까 지금 1년 동안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0가정 정도 해본 것 같아요. 해보면서 느끼는 장벽이랑 그 기운, 이 동네가 가진 기운은 뭐냐면 교과 자부심이 1위. 나 전교권 엄마야. 이게 일단 1위입니다. 그 여기 건들지 마. 이건 내가 해야겠어. 이게 1위예요. 그게
아까 환경소장이 말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그래 너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범위에 있어 하면 저도 대환영을 하면서 그 애들을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학교 전교권 내신도 전교권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네한테 잘 됐어요. 지금 수능 성적표 어제 나왔죠. 다 지금 받았더니 잘했어요. 이제 수능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 우리 학원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종이랑 교과 같은데 시간을 덜 뺏겼으면요 수능을 더 잘했어요. 그런 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바보처럼 들었으면 더 올라가요. 근데 계속 그걸 해요. 왜냐면 내신 기간에 기계적으로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중간, 이렇게 기말. 그러면 그 다가오면요 애들이 다 멘붕이 되고 수능이 안 들어와요 기계. 그걸 해줘야 돼. 그게 내신 1위건 3위건 5건 이런 애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충 봐도 되게 느낌 오지 않으세요? 학교 내신이 한 몇 등급 쥐면은 정시를 시켜야 돼요. 얼추. 예, 3점대부터는 정시를 시키는 게 맞고 내신이 1, 2등급이면은 포기하기가 아까워요. 심리적으로. 아무리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건 심리적으로 이미 듣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달을 저희도 저 처음에 1년에 4달도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아마 준상이 어머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못 받쳐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 다 달라요. 강남, 목동, 여기 상동. 또 상동하고 중동 또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신곡, 고강 또 완전히 다르고 부천 안에서도 계속 다르고 그 여기 범박이 뭐 범박 섬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공부를 좀 시키려면 여기 보낼 만한 학원이 없으니까 일로 가고 목동 가고 대치 간다 이거지만 다 저희들이 있어봤던 곳들이거든요. 뭐 하시면 되냐면 속지 말고 정시를 무조건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4과목을. 그 다음에 기말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기말 시간표를 전환하는 작업을 저희가 막 수술하잖아요. 시간표를. 그리고 3주 전부터만 제대로 들어가도 엄청 긴 시간이에요. 내신은. 사실은 한 달 전에 발표 나고 한 달 전에 뭐 과목 발표가 제대로 안 나는 과목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한 달 안에 잘 안 발표되는 학교들도 있어서 3주 정도는 거의 발표돼요. 그럼 3주 정도만 깔끔하게 내신을 해주세요. 그 대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교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이미 3점대 아이들은. 어차피 교과는 경기권이니까. 3.2, 3.5 이런 건 아예 안 돼요. 근데 계속 공부합니다.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2.5, 3.5. 대신 2.5, 3.5마디 말 제일 안 들어요. 왜냐면 거기가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네, 그 구간이. 이거는 피부에서 아주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강한 사람들 만나면 강해집니다. 그럼 제가 부드러운 척을 하려면 제 안에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근데 경험한 걸 정확히 지키려면 강해져요. 왜 저 사람은 거짓에 홀려있거든.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저를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거꾸로. 그러면 이거를 속아주든지 부드럽게 아니면 알려줘야 돼요. 그럼 충돌이 나옵니다. 저는 그건 되게 건강한 충돌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입시에 대해서는 조금 버리셔야 돼요. 지금은 그나마 저희 학원이 하는 말이 들리는 정도는 된 거예요. 그 정률도 입시를 저희를 부르고 아람도 불러주는 거지. 국가가 이렇지 않았을 때는 저희 같은 학원은 거의 미친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미친 애들이 들어왔어. 여기 학원 원장님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원장 컨셉 잘못 잡고 들어왔어. 이 동네에서 정시를 한다고? 아유, 이거 곧 망하겠구나. 근데 안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금인데? 금은 전쟁에 나도 금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입시 기간이 오래 있다 보면 알아요. 재수종합반에 담임을 오래 하니까 어떤 경험이 많냐면 내신들이 다 1, 2 있잖아요. 서울대반은 다 내신이 1이에요. 연대반은 다 내신이 1.8, 2.1 서성한반은 내신이 3.0 안에 다 있어요. 중경예시반도 거의 그렇고 그런 애들이 아닌 애들이 인서울반이나 예체능반을 구성해요. 대부분. 그 걔네들하고 해보니까 데이터가 몇 년치가 쌓이잖아요. 한 4년 동안 재수능반 담임을 해보면 우리 반 애들이 50명인데 요새는 더 적어졌지만 2011, 12, 13, 14년까지 제가 담임을 했으니까 입시제도는 계속 수시가 상승되는 방향으로 나왔고 계속 그랬지만 이 성적을 분석해보니 어떠냐면 수시로 가지 못해요. 옛날에 우리가 학력고사 할 때는 부천고가 서울대를 얼만큼 보내고 뭐 부천시에 교육률이 참 높은 도시다 하고 부천시가 뭐 경상도의 진주, 부천 안양고, 인천 제물포고 뭐 이런 우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이제 정책들이 나와요. 그래도 대학들은 똑같죠. 대학들은 늘 딱 그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중경예시, 또 인서울 탑20 이런 애들은 딱
입시제도가 바뀌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국에서 이만큼의 상위 4%까지 긁어갈 거야. 우리가 긁고 남은 애들 너네가 가져. 그다음에 시립대까지 긁고 남은 애들 동고농이 가져. 여기까지 빼고 남은 애들은 숭실대, 국민대, 광운대가 가져.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 이렇게 가입해. 덕성 서울여대, 동덕여대 가입해. 그 다음에 이제 상명, 명지, 성공회대 가입해. 다 주고 이제 한성대, 서경대가 쉬는 두상에서 이거 다 빼만 30개 돼요. 33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대, 인천대, 인하대. 자, 이제 이거 빼면 이제 들어보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데 거기도 그 경기도에서는 반해서 또 1등급, 2등급 그런 애들이 경기대, 수원대, 성결대 이런 다 온단 말이죠. 여기 서울신학대 소사동에 못할 것 같나요? 여기 소사잖아요. 위치가 좋잖아요. 신학이라는 말이 붙었어도 거기도 영어학과도 있고 다 있거든요. 계속 두상. 여기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에 있는 K시대. 예전에 그리스도 대학이거든요. 이름 2014년도에 K시대학으로 바꾸고 지금 엄청 부상해서 결국은 옛날에 없었던 서경대가 지금 전국에서 등록금이 제일 센 대학인데 서경대를 들어가려고 다들 그러잖아요. 거기까지가 인서울 라스트니까. 그리고 지역도 괜찮으니까. 고려대 근처니까. 숭실대가 중앙대 근처라 큰 거예요. 지금 15위입니다. 홍대가 신촌에 이대, 서강대, 연세대 옆에 있어서 큰 거예요. 지금은 더욱더 그럴 거 아닙니까? 다 반경으로 다녔으니까. 영어님들 꼭 기억하실 거. 1년에 원래 4번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수능도 3, 6, 9, 11월. 근데 경기도 지금 6월하고 11월만 보죠. 저희는 3월하고 9월도 다 봅니다. 수업 다 볼 수업 하고 그냥 치게 해요. 치게 하고 사설을 다 사놨어요. 사설로 또 치게 하니까 1, 2학년 같은 경우 우리도 한 12번 정도 쳐요. 그 다음에 3학년은 30번 쳤어요. 올해도. 그 30번을 친 훈련을 해서 가도 떨어요. 훈련을 많이 해도 당일날 떨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또는 교육과정 평가원도 자기네가 만든 문제가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올지 자기들도 몰라요. 그래서 불수능 냈다가 물수능 냈다가 비판 엄청 받으면 어렵게 냈다가 또 엄청 먹으면 쉽게 내고 이걸 매년 반복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교수들이. 그래서 교육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요새는데도 힘들어요. 요번에 올해 영어가 그랬어요. 영어가. 그러니까 엄마들은 딱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전쟁이 나도 살아남으려면 갖고 있는 돈을 전시 전에는 금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지혜롭잖아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그 금을 가지고 다시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수능 4과목. 근데 3과목, 2과목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4과목 패키지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그게 정시도 되고 수시도 접근하는 게 된다. 그 다음에 수시의 이 전형에 있어서 정시 4과목을 종합 패키지로 공부해야 3학 얼마, 3학 9던, 8이던, 6이던을 맞추게 된다는 건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학종 스타일의 아이면 그걸 시키셔야 돼요. 다만 학종의 단점, 내일 잘 말씀을 드릴 거지만 다른 거 할 시간이 절대 안 나요. 그거 올인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교과의 장점, 머리 좋고 전교권을 쭉 유지해왔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보이는 아이들은 교과 하겠죠? 그게 우리가 내신이죠? 그렇지만 그 수혜도가 전국 고등학교가 개수가 있잖아요. 2,500개. 교과라는 건 전국 수험생 중에 내 등수가 아니라 교과 전형은 그 학교 전교생 중에 나의 등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인원이 많은 학교를 가야겠어요? 적은 학교를 가야겠어요? 많은 학교가 좋은 거예요. 많은 학교가. 그래서 400명이면 4%면 16등, 300명이면 4%면 12등, 200명이면 4%면 8등 전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과라는 건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고등학교와 전략이 맞물려 있어요. 전교 병수와.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서 교과가 유리하다는 건 옆에 사람에게도 유리하니까 올리겠네요. 올해 지금 범박하고 시온이 넘친다면서요? 중성 엄마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범박을 읽지만 시온을 읽지만 이런 게 전혀 안 통하는 그렇게 진행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무리가 많으면 우리의 예측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마트에서 출구가 많은데 8명씩 서 있네, 계산대에. 저기 3명 서 있네. 내 눈에 3명이면 계산하러 온 사람, 수많은 사람이 다 3명이기 때문에 글로 다 몰려요. 도착할 때쯤에 최소 8명 내지는 더 많아. 그럼 거기서 갑자기 저때 아까 많았는데 비어 보여. 지금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거를 저는 입시 이걸 하면서 엄청 경험합니다. 엄마들이 7월 달에 모든 이제 장님 상태로 2년 반을 해요. 7월에 등이 싹 벗겨져가지고 그때 막 부랴부랴 찾는 게 수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봐보세요. 냉정하게 보세요. 내신은 1년에 몇 달만 하면 되나요? 4개월. 길면 4개월, 짧으면 3개월.
그럼 그 나머지에 뭐만 해야 되나요? 수능만. 그럼 그 편제를 학교에서든 학원에서 끌어주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하는 거고, 내일 지금 몇 시간이 9시 25분 많이 지났으니까 내일 정밀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인원은 그대로 다 오시면 전혀 또 새로운 전략들이 나옵니다. 내일 오시면. 내 자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오늘 반을 얻으셨고 내일 나머지 반을 얻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이렇게 신청한 건 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배치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갈 때 데스크에 내주시고, 또 이 정시에 대해서 좀 주변 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오신 분들은 이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국정시 한 달 정도로 등록을 해드릴 겁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오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